우리나라 대표 관음기도 노량 강화 보문사가 복합문화전시관 청풍루 상량식을 봉행하고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풍루 건립을 축원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명상을 통해 번뇌와 망상을 없애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국빈 방한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일행이 지난 9일 해인사를 방문했습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귀한 8만 대장경을 직접 보게 돼 기쁘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에 참가한 중국 불교 대표단이 천태종 수도권 대표 사찰 분당 대광사를 찾아 미륵보전에서 함께 법회를 봉행하고 당일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등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새집 가운데 한 집은 1인 가구로 매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부권 중심 포교도량 국제선센터가 1인 가구 대상 템플스테이를 열어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래 방송인을 꿈꾸는 경주 지역 청소년들이 BTN 불교TV를 견학하고 그 꿈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놀이와 답사 연구소가 주관하는 청소년 진로직업 현장체험 활동 화랑견물록 참가 학생들이 BTN을 견학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3대 관음 성지 중 한 곳인 강화 보문사 청풍루 상량식이 봉행됐습니다. 청풍루가 완공되면 불교 문화를 알리는 휴식처가 될 전망인데요. 특별 법문에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기도 정진에 매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신라시대 희정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 강화 보문사에서 108배를 올립니다. 양양낙산사 남해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로 널리 알려진 이곳에서 108배를 올리는 것, 올해 들어서만 3번째입니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도 함께 108배를 올리며 청풍루 불사가 원만 회양하길 발언합니다. 낙가산 보문사 청풍루 상량식이 어제 봉행됐습니다. 청풍루 신축불사는 선조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뜻을 받들어 세운 수건사업이었습니다. 제1성지 기도도량이면서 나안전, 가늠마애불, 극락보전, 용왕전 비롯한 많은 정각들이 있지만 보문사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불교 문화를 알리기 위한 휴식처 청풍루를 짓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3월 총 10억 원의 예산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8월 조계종 총무원의 신축 승인과 업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설계업체와 시공업체를 선정해 현재 불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문에 나선 진우 스님은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보문사에 가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만큼 기도 영험이 크기 때문이라며 기도 정진에 매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꼭 스스로 원력을 세우지 않고 하더라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든 어쨌든 그 기도를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복록들이 반드시 다가온다. 진우 스님은 스님뿐 아니라 제가 불자들도 참선을 해야 하지만 참선하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명상을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명상을 하면 욕심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며 모두 자업자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 안에 이 업이 있으면, 삼독심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제 기분 나쁜 그리고 고통스러운 괴로움으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이제 그거를 없애는 것을 업장 소멸이라고 그래요. 진우 스님은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육바라밀을 행하면 좋은 인연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열심히 보시하고 그리고 또 룰을 지키고 그리고 또 했으면 참고 인욕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수행정진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래야 이제 편안한 마음이 생겨. 그게 선정이라고 해요. 선정. 진우 스님은 청풍로 상냥식에 참석한 불자들 모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국빈 방한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예의 라우라 마타렐라 여사가 지난 9일 해인사를 방문했습니다. 마타렐라 대통령과 딸 라우라 마타렐라 여사 등이 해인사 주지 헤일 스님과 함께 팔만대장경을 비롯해 해인사 곳곳을 참배했습니다. 해인사 주지 헤일 스님은 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며 직접 팔만대장경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설명하고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장경판전 내 팔만대장경을 보고 세계적으로도 귀한 유산을 직접 봐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마타렐라 대통령 측은 답례로 해인사에 이탈리아 대통령 관저인 퀴리날레 궁 사진첩을 선물했고 해인사는 불교 경전 아미타경을 마타렐라 대통령에 전했습니다.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에 참가한 중국 불교 대표단이 천태종 수도권 대표 사찰 분당 대광사를 찾아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대광사는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명생 스님을 비롯해 90여 중국 불교 대표단과 미륵보전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차담 등 당일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주지 월장 스님은 오늘 중국 스님들의 방문이 대광사를 더욱 훌륭한 도량으로 거듭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잠시 머무르는 시간이 영겁의 아름다운 인연으로 남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표단은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한국전통 사찰음식 2급 자격증반 윤지수 강사와 수강생들이 마련한 사찰음식으로 점심을 공양하고 자원봉사자 안내로 전각을 둘러보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세 집 가운데 한 집은 1인 가구로 매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부권 중심 포교도량 국제선센터가 1인 가구 대상 템플스테이를 열어 호응을 얻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선센터 요가 명상 지도법사 진각 스님을 따라 허리를 곧게 펴고 스트레칭하며 굳어있던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줍니다. 바쁜 일상에 쌓인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복잡한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혼자 겪어내야 하는 우울감과 고립감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서울 양천구 국제선센터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의식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명상에 들어간다. 이게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이다. 템플스테이에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온 참가자 황하 씨는 한국에서 여행 중 인터넷에서 템플스테이를 알게 됐고 경험해보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와서 그다음 해보는데 믿음이 조금 왔어요. 그다음 뭘 믿고 싶었어요. 명상 진짜 잘 될 건지는 모르는데요. 근데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그러면서 명상에 대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스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미 있는 체험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국제선센터와 양천구 가족센터의 협업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뭔가 쉼이 필요하신 1인 가구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어도 이런 도심에서 쉽게 참여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는 그런 기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양천구 가족센터는 치유와 쉼 등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다며 다양한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날 템플스테이는 요가 명상을 비롯해 바루공양, 싱잉볼 명상, 스님과 차담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쉴 수 있는 여유를 선물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미래 방송인을 꿈꾸는 경주 지역 청소년들이 BTN 불교TV를 견학하고 그 꿈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놀이와답사 연구소가 주관하는 청소년 진로 직업 현장 체험 활동 화랑 견문록 참가 학생들이 방송문화예술 직업군 체험 활동으로 BTN을 견학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TN 불교TV 3층 스튜디오로 들어서는 학생들. 지미집 카메라를 비롯해 촬영 장비와 스튜디오를 흥미롭게 구경합니다. 붓다로드 진행자인 자연스님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실제로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과정도 직접 참관합니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놀이와 답사연구소가 주관해 진행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화랑 견문록이 마지막 체험으로 지난 25일 BTN 불교TV를 찾았습니다. 불교에도 이런 게 있다. 이런 방송 시스템도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보여줄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기회라는 생각도 들고. 월 1회 서울을 방문해 경주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화랑 견문록은 마지막 방송문화예술 진로직업군 체험을 위해 BTN 불교TV를 방문했습니다. 면접을 통해 주제에 대한 생각이 깊거나 의지가 높은 참가자를 선발하는데 이번엔 방송문화예술 분야에 직업적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불교는 그냥 솔직히 그냥 절에서 절하고 그냥 목탁 치면서 그냥 불교 형제니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다양하게 방송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서 조금 신기했고 평소에 그래도 TV 같은 거나 유튜브 보면서 방송 같은 거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강의 듣고 나니까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제작에 이어 뉴스 스튜디오도 방문했습니다. 앵커가 앉는 데스크에도 앉아보고 처음 보는 뉴스 프롬프터도 들여다보며 그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제작 과정을 제어하는 부조정실에서도 복잡한 기기들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호기심을 해결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컸고 빌딩도 컸고 되게 기기도 많은 것 같아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원래 작가를 하고 싶어서 작가를 꿈을 꾸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와서 이제 여기 방송국에도 작가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다고 들었고 그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실제로 그 현장을 보니까 되게 관심이 많이 가지는 걸 보고 저 스스로도 정말 이제 진로 체험으로 너무 괜찮은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정말 BTN에서 이렇게 구석구석 하나라도 더 보여주시려고 이게 맞아주시고 안내주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20여 학생들은 BTN 불교TV에서 방송 제작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미래의 불교 방송인으로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방송 문화예술 진로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고려 후기 동종을 대표하는 전북 부안 내소사 동종이 국보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이 1963년 보물로 지정된 부안 내소사 동종을 국보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종으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중을 비행하는 데 연출된 역동적인 용류와 섬세한 꽃잎으로 표현된 4개의 당좌, 균형 잡힌 공유를 가진 몸체 등이 고려 후기 동종의 특징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동 선찰사 목조 석가열의 좌상과 복장 유물도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1622년 당대 최고 조각승이 대거 참여해 조성된 해당 불상은 광해군 부인 유씨가 발원해 왕실 원당에 봉안됐으며 다부진 체구, 진중한 이목구비 등이 특징입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12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양구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도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과 심의를 거쳐 지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불교 청년회가 2023년도 사찰 해설사 27명을 배출했습니다. 제주불교 청년회가 주최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2023년도 사찰 해설사 수료식이 지난 9일 제주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불교 기초교리와 사찰 해설 등 총 18번의 강의와 특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27명은 제주 지역 사찰 해설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수료식에는 제주불교청년회 강원범 회장과 사찰 해설사 김보성 위원장, 법화사 주지 도성 스님과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13대 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취임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소임을 딱 받고 취임을 앞둔 그 제 입장에서 이것이 책임자의 그 막중한 중압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 이런 것이 가슴에서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부서 국장님들과 화합하고 또 서로가 존중하면서 이 해관에서 4년 동안 머물면서 제가 공약한 내용을 검토하고 또 그걸 실천해내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잘 꾸려나가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13대 신임 집행부 인선을 보면 스님들이 대부분 젊은 분으로 기용을 하셨어요. 이렇게 첫 인사에서 좀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40대 국장, 50대 부장, 또 60대 이제 연구소장 내지 부회장, 그리고 이제 아마 70대는 아마 회장 저희가 같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스님네의 승가가 상당히 젊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젊은 스님네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보고 경험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젊은 승가를 꾸려가면 앞으로 더 이어서 소임을 살 때도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 이제 부회장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꾸려봤습니다. 13대 집행부의 슬로건이 참여와 도약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비구니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13대 집행부에서 이를 위해서 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큰 과제는 물론 문화, 복지, 교육 많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입산을 할 때는 수행자의 길을 걷고자 했기 때문에 화합을 바탕으로 하는 수행을 중점으로 두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을 참 중요시 여기고 싶습니다. 전임 집행부에서 스님께서 부회장으로 역임을 하셨는데요. 12대의 지속 사업과 12대에서 이어서 지속해야 나가야 할 사업과 또 13대에서 중점적으로 또는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5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수행결사,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복지, 네 번째 지혜 간의 소통, 어쩌면 마지막에 수익 상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행결사에서는 물론 12대에서도 야심차게 시작을 했어요. 저희도 이어서 수행결사는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무엇이 취약점이었나 좀 분석하고 연구해서 또한 수행하시는 스님들과 의논해서 새롭게 수행결사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교육에서는 일요 특강을 계속 해왔는데 스님들의 역량 강화나 스님네들의 기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문 강좌 또 특성화적인 거, 사회에 대한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더 강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복지는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복지, 실제적으로 좀 더 행동할 수 있는 복지, 그리고 또 젊은 스님네들의 그런 의료 문제라든가 거처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 간의 그 소통이라는 것은 이 중앙과 지혜가 잘 소통이 되고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한가 했을 때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서로 그렇게 소통하는 중앙과 변방의 지혜를 잘 엮어가려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데 푸른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업이 승인난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익 창출, 수익 창출을 좀 이끌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밖에 미진한 부분은 또 우리 소임자 스님들, 집행부 스님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 편향이라든가 주어사지 이런 문제는 저희의 비구니 승가에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종단이나 사회의 역사의 전문인들과도 연계해서 그거는 심도 있게 좀 더 짚어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 종단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제 청년 전법인데요. 종단에서도 이 전법, 특히 청소년, 청년에 대한 전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비구니회에서는 좀 이런 청소년, 청년 전법에 대해서 좀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고 대안도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 이제 비구니 회관에서도 3년 전에 어린이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할 때 중학생이 되면 절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젊은 불자님들도 많이 유치를 하고 또 그 중학생들에게 이 사찰에서는 어떠한 유익함을 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상월결사에서 또 총무원에서 젊은 불자들 또 청년, 청소년 포교에 대해서 그렇게 기획하고 노력하신다는 건 상당히 희망적이고 저희 비구니 스님네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앞으로 13대 회장으로서의 각오와 또 전국 비구니 스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어른이 돼서 후배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또 후배들은 우리를 볼 때 어떤 기성세대로 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미래의 승가는 어떤 자리로 발전해가고 어떤 자리매김을 매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3대에서 소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른들의 유지, 받들고 또 많은 스님들의 그 요구 상황이나 또 스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불법을 홍포하고 내가 수행의 길을 걷고 소임을 충분하게 잘 살아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천여 전국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로 또 미래를 향해서 도약하고 또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제13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